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통화 기록 1년치까지 분석했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새만금 관련 사업에 치우쳐 있어 대체 사업 발굴이 시급해 보입니다. 단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과 농업보조금의 혜택이 달라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 법안 통과를 놓고 국회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을 찾는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것은 물론 1년 전의 통화 기록까지 살펴봤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고준희 양이 살았던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 주변 CCTV로도 행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준희 양이 머문 빌라 앞 맨홀까지 들춰가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수사에 큰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은 6일째. 시작하면서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 22일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준희 양 아버지가 머무는 아파트 복도에서 나왔지만 양이 적어 결정적 단서로 기대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실종 아동의 같은 빈기 이 정도로도 이제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갖다 판단하기는 섣부르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양의 실효인지도 아직은 불분명해요. 압수품에도 흔적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 중인데 실종 신고 시점인 지난 8일부터 1년치 자료를 훑었지만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은 바로는 어떤 혐의에 관련된 어떤 단서는 발견치 못했다. 아동에 관련된 그런 통화 내용은 우리 분석상으로 이렇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지만 의미 있는 제보조차 없어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으며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관련 예산 비중이 여전히 커서 새만금을 대체할 대규모 사업 발굴이 시급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국가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은 248건에 3,695억 원. 정부가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기조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다른 시도는 부산 2,600억 원, 전남 2,082억 원, 충남 1,350억 원 등으로 전북보다 적었습니다. 신규 국가 사업은 첫 해 예산은 크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규 사업 248건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5조 2,60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만금 관련 사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새만금 매립과 수목원, 세 곳의 국도 건설 사업을 빼면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없고 5개 사업비가 전체의 41%에 이릅니다. 해마다 새만금 사업 예산 확보에 목을 매지만 그 효과를 정작 도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도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대규모 사업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만금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이 전라도 천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혁신성장 미래전략 TF를 구성 운영을 해서 2월 말까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새만금을 대체할 이른바 포스트 새만금 사업을 발굴하자는 목소리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먼저 출산 장려금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산 당일 부모의 주소지가 관내에 등록돼 있을 경우 곧바로 장려금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이 낳기 1년 전으로 제한한 시군도 많아 차별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장수군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나윤호 씨는 지난달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장수군은 셋째 아이에게 5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나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1년 전에 부모가 장수군에 전입해야 한다는 기준에 2달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살던 전주시로부터 출산 장려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출산을 기피하는 시기에 셋째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장려금은 말뿐에 그쳤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박탈감이 컸습니다. 장수군 등 전북의 11개 시군은 출산하기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게만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부안군과 순창군은 출생일 당시 부모의 주소가 관내에 있으면 장려금을 줍니다. 똑같이 애를 낳았는데도 어느 시군이냐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겁니다. 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국가 예산이라는 이유로 주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주는 출산 장려금은 주소지별로 차별을 받습니다. 출산 장려금도 아동수당처럼 주소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주소지 차별은 농업보조금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상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지가 다르면 농업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잇따라 농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입니다. 40대의 젊은 농부인 육심천 씨는 장수군에 살고 있지만 임실군에서 비닐하우스로 작물을 재배합니다. 육 씨는 얼마 전 장수군과 임실군에 비닐 교체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장수군과 임실군이 민원인의 집 주소와 경작지의 주소가 같은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업보조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육 씨는 1,000만 원이 넘는 비닐 교체 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담하죠. 네. 뭐 이게 저희 농사지어서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좀 보조금 나와서 좀 이렇게 좀 부담이라도 좀 덜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예 지원이 안 되니까 아주 답답하죠. 막막하고. 반면 쌀 직불금의 경우 거주지와 농경지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농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자치단체가 직불금을 주도록 명문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앴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쌀 지금 직불금처럼 실제로 그걸 제도화해서 농업 보조금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건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로 경작을 했느냐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거주지와 경작지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농민들의 허탈감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제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김제시 광활면의 한 비닐하우스에 총알이 날아들어 농민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47살 문모 씨가 어깨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장에서는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산탄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수출이 6억 280만 달러로 22개월 만에 월간 수출액 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자동차와 합성 수지는 물론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이 증가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풀리면 내년엔 전라북도의 수출이 더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내 간판급 병원들의 인큐베이터도 5대 가운데 1대꼴로 제조 연월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5대 대형 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가운데
22%인 56대가 제조 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중요 장비인 인큐베이터가 제조 연월뿐만 아니라 내구 연한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후분양제 법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데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후분양제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건설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해 먼저 공공분야 아파트에 한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어 졸업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10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군산 금암초와 비안도초, 김제 진봉초, 임실 우남초 등 모두 10개 학교가 졸업생이 없어 내년에 졸업식을 치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 대야초와 계야도초, 정읍 관청초, 김제 금남초 등 12개 학교는 졸업생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초제의 명맥을 잇고 있는 차복순 명창이 오늘 오후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흥보가 제자 연창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동초제 판소리 보존회가 주최한 이번 공연에서 차복순 명창은 1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놀보 흥보집 찾아오는 대목과 흥보 박타는 대목 등 흥보가를 4시간 반에 걸쳐 연창했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일부 지역엔 약하게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눈으로 바뀌어 밤사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3cm로 많지 않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며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 오름폭이 작겠고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고 주 후반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